알렉사와의 만남 후 나는 알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 알렉사, 호르에, 루카는 루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 호르에가 영혼으로 돌아간다는 탄생전 계획에 모두 동의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알렉사는 왜 루카를 혼자 키우겠다고 했을까? 루카는 왜 엄마 혼자 자신을 키우기를 바랐을까? 이것이 그들의 태어나기 전 의도였다면 호르에는 왜 그런 계획에 동의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비롯해 그들 인생의 청사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나는 파멜라에게 예수아와 호르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준비가 되자 나는 예수아에게 차원간 양육의 정의를 내려주기를 부탁하며 탐구를 시작했다. 차원간 양육은 물질 세상을 떠난 부모와 여전히 물질 세상에 남아있는 아이 사이의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떠난 부모의 지지와 보살핌과 헌신이 이들 관계의 특징이지요. 떠난 부모는 저쪽 세상에서 차원간 양육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두 길잡이 영의 도움을 받습니다. 떠난 부모는 영혼 계획의 일부인 내면의 성장을 위해 이 역할을 완수하려고 해요. 차원간 양육은 거의 언제나 관련 인물들의 영혼 계획의 일부로 존재해요. 이 말은 영혼들이 그 경험을 하기로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멜라가 추가 설명을 했다. 죽은 부모가 지구 영역과 아이를 떠나지 못한 채 지상에 묶여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남은 아이는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차원간 양육은 지상에 묶여있는 아스트랄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므로 의식과 자유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말할 때를 조용히 기다려온 파멜라를 위해 예수아가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파멜라가 자신이 받은 호르에의 첫 인상을 들려주었다. 지금 호르에가 보여요. 알렉사가 나에게 보내준 사진 속 모습과 비슷한데 소매와 바지 끝에 어두운 줄무늬가 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부츠를 신고 있어요. 호르에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내와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요. 아직도 그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들을 만지고 쓰다듬고 싶어 해요. 아직도 매우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또한 빛의 영역에 있으니까 매우 순수하고 평화로운 에너지를 발산해요. 알렉사와 루카에게 사랑한다고 둘이 경계를 넘어올 때 마중 나가겠다고 하네요. 알렉사와 루카에게 매우 헌신적이에요. 그들이 매우 자랑스럽대요. 상황에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고요. 호르에는 자신들이 의식의 전사들이라고 해요. 개인적인 성장의 길을 추구하면서 지구에 더 많은 빛을 창조하는 의식의 전사들이요. 호르에는 이 책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 해요. 죽은 부모들 중에는 차원간 양육을 할 수 있지만 상실감과 아픔이 너무 커서 여전히 아스트랄 영역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이들도 차원간 양육을 영혼 차원에서 계획했지만 초개인적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기에는 감정이 너무 격한 상태예요. 호르에는 자신이 지구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경우에 그들이 좀 더 빨리 해방되길 바라고 있어요. 남아있는 자식들은 그 부모들과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만 한다면 그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아스트랄 영역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길잡이 영들보다 지구에서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더 쉽게 가닿을 수 있어요. 그들이 아직 길잡이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와 파트너가 죽었는데 그 파트너가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려 한다는 걸 어떻게 알죠? 내가 물었다. 기본적으로는 파트너가 주위에 있음을 느끼고 그의 존재를 감지할 때, 또 그 존재가 자기를 안심시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지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물질 영역 너머의 에너지나 존재를 자신이 감지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은 그런 능력에 대해 회의하라고 배우며 자랐어요. 여러분의 학교 체제는 직관을 소중한 정보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상상이라 여기며 경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관을 믿고 그 직관을 통해 받은 정보에 의지하는 것이 대다수 부모에게는 커다란 도전입니다. 여기서 나는 감정과 직관을 구분해 볼 텐데 이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파트너가 당신 옆에 있기를 바라고 갈망하고 염원하는 것과 파트너가 거기 있음을 감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깊은 고통 속에서 소리 없이 울부짖는 거지요. 파트너가 그립고 마음은 외롭고 공허해요. 이런 상태라면 연결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감정이 높은 수준의 사랑과 하나임을 감지하지 못하게 막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감지해야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존재를 감지한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한 감지에는 깊은 고요와 평온함이 뒤따르죠. 잠깐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는 에너지 진동수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한순간 가슴에서 빛과 희망, 안심이 느껴져요. 마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진 기분이 들고요.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느끼죠. 이런 감각 가운데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영혼 수준에 있는 파트너와 접촉하는 중임을 알기 바랍니다. 예수와 이 내용을 읽은 사람 중에는 당신의 말을 잘 듣긴 했지만 자신은 차원간 양육을 하고 있지 않고 파트너는 정말 떠났으며 온전히 자기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위로와 치유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금 일어난 그 일이 연관된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임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먼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아가 대답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당신은 그 사람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구에 살든 다른 어딘가에 살든 상관없이요. 시공간의 법칙과 생사의 법칙조차도 영혼들을 서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이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보이는 때는 오로지 당신이 사랑이 하나 되는 힘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느낄 때, 지치고 외롭다고 느낄 때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죽은 파트너가 아이의 양육을 함께하지 않더라도 고도로 진화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길잡이 영들이 바로 곁에서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특히 당신이 지금 인생의 위기나 깊은 애도의 기간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저쪽 세상으로부터의 도움이 몇 배로 더 증폭돼 사랑과 은총의 세례가 당신에게 퍼부어질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문을 닫은 것은 당신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은 언제나 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랑과 도움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의 때이른 죽음 같은 어떤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저항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 일이 뭔가 좋은 이유로 일어났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동안 떨칠 수 없을 겁니다. 이때가 애도 과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죠. 하지만 당신이 힘든 것은 단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에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저항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파트너를 잃은 싱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쓸 수 있는 사랑과 지지의 양은
당신 파트너가 저쪽 세상에서 아이를 함께 양육하든 안 하든 똑같다고 말이에요. 파멜라, 알렉사는 태어나기 전에 호르에를 잃기로, 그러고 나서 차원간 양육을 하기로 계획했나요? 그랬다면 왜 그랬나요? 내가 물었다. 알렉사와 호르에는 서로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전에도 몇 번의 생을 함께 했어요. 파멜라가 대답했다. 여기에서 파멜라는 자신의 투시, 투각, 투감의 능력을 이용해 두 사람의 과거 생들과 그 생들에서 그들의 에너지가 어땠는지 그 정보에 접근하고 있었다. 한 생에서 호르에는 알렉사의 아버지였는데 알렉사가 성인이 되어서도 둘이 서로를 놓아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알렉사는 남자를 만나면 항상 아버지와 비교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남자도 성에 차지 않았죠. 그렇게 남자들을 평가만 하다가 아무 남자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죠. 또 다른 생에서는 알렉사가 호르의 어머니였네요. 이때도 둘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그리고 둘 다 남자로 태어나 좋은 친구이자 길동무로 보낸 생도 있었네요. 둘이 아주 즐겁게 지냈어요. 둘 다 모험을 좋아했고 열정적이고 용감했어요. 둘이 함께 광활한 자연에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말을 타고 최고 속도로 달리는 게 보여요. 두 사람은 상인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주 활기가 넘쳐요. 둘 다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사랑해요. 사고 방식이 편협하거나 속이 좁고 매사에 조심하는 사람들을 좀 한심하게 봐요. 함께한 모든 생에서 두 사람이 유사한 기질을 보였어요. 둘 다 모험가이고 기백이 넘치고 대담해요. 늘 서로를 애틋이 여기는데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삐걱거려요. 파멜라가 결론처럼 말했다. 이때 예수아가 다시 파멜라의 의식천면에 나서며 말했다. 어떤 면에서 둘의 결속이 너무 단단했어요. 서로 떨어져서 각자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할 필요가 있었지요. 호르의 이른 죽음은 알렉사의 영혼도 동의한 계획이었어요. 상실에 대처하는 법과 혼자 자립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알렉사는 또 애도 과정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신뢰하고 항복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동시에 알렉사는 매우 모험적인 영혼으로서 차원간 양육을 앞장서 실행해 보고 싶었어요. 둘 사이의 연대가 강하니까 가능한 계획이었지요. 그러니까 알렉사는 서로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주는 단점, 서로에 대한 끌림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계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결국 서로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을 극복하되 그들 관계의 긍정적인 면, 즉 영혼 차원의 강력한 연대를 이용해 극복하고 싶었던 거죠. 두 영혼의 강력한 연대 덕분에 알렉사는 여전히 둘 사이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차원 간 상호작용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 수준에서 그녀는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고 그에 따른 감정적 문제에도 대처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알렉사와 호르에가 함께 경험했던 둘이 하나가 되는 느낌은 사랑이 아닌가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파멜라가 예수아에게 물었다. 문제는 없어요. 단지 치우친 감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아가 설명했다. 둘 모두에게는 쉽게 흥분하고 성급해지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은 둘이 함께일 때 더 강해져요. 그 결과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항복할 줄 모르게 되고 평정심이 쉽게 깨질 수 있죠. 지금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서로가 아니라 둘 모두에게 부족한 에너지예요. 지금 육체를 초월한 두 사람의 관계는 인내하고 항복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르게 해줘요. 그래서 알렉사와 호르에는 차원 간 양육이라는 둘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아주 창의적인 방식을 찾아낸 겁니다.
아름다워요. 아주 기발하고요. 파멜라가 말했다. 그런데 인간 알렉사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바라보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호르에가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커다란 구멍을 느꼈을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영혼의 관점으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세상에서 슬픔과 상실감 같은 강렬한 감정을 인간의 몸으로 다 겪어내야 하잖아요. 이처럼 감정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때는 영혼의 관점 같은 건 아주 고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의 시각이 열릴 수 있을까요? 영혼의 관점은 한 번에 갑자기 열리지 않아요. 예수아가 말했다. 감정들을 처리하고 온갖 사건과 상황에서 의미와 결실을 찾아낼 정도로 우리의 시각이 열리고 관점이 변형되기까지는 대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은 당신의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수준에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서서히 상승해 가는 과정이고 그 시작은 감정적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다정하게 그리고 꾸준히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사랑을 꾸준히 키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평화를 느끼고 항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싸우지 않습니다. 고통을 허락할 것이고 이때 진정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내면의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허락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지는 모르더라도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당신이 그 고통을 허락했으니 당신이 그 고통보다 더 큰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의식은 영혼의 수준에 아주 가까이 가게 돼요. 그와 같은 항복과 알아차림의 상태에 충분히 오래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의미를 얼핏이라도 보게 될 겁니다. 직관적으로 그 의미가 머릿속에 불쑥 떠오를 거예요. 이것은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열려있음과 모름을 통해서 얻어지는 갑작스런 통찰과 비슷해요. 하지만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죠?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자체가 되는 것 같다면 어떻게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럴 때에는 지금 이 순간 고통을 참을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아가 조언했다. 감정의 흐름과 함께 가세요. 그것에 거스르지 말고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현재 당신의 진실임을 받아들이세요. 바로 지금 당신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통과 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변화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그런 저항입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받아들이라고 한 말을 새겨 듣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느낌은 늘 변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늘 지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저 지금 이 한순간 항복하고 저항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예수와 알렉사가 차원간 양육을 원한 이유에 대해 좀 더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물었다. 알렉사는 가슴을 열고 저쪽 세상, 곧 물질 세상 너머의 영역과 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싶어 해요. 특히 이 소통에 꼭 필요한 신뢰하고 항복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 해요. 예수아가 대답했다. 호르에와 영혼 수준에서 동조가 되려면 알렉사는 자신의 여성적이고 민감한 측면을 열어 젖히는 동시에 신뢰하고 놓아주기보다 통제하고 주도하려 드는 자기 안의 남성적 에너지를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나는 호르에도 태어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영혼으로 돌아올 것과 저쪽 세상에서 양육할 것을 계획했는지, 그랬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네, 계획한 겁니다. 예수아가 확인해 주었다. 호르에에게는 이번 생에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돌아와서 알렉사를 다시 만나기를, 또 루카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죠. 호르에는 루카도 이전의 삶들에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한 생에서 루카는 매우 고요한 성품에 인내심 많은 사제였습니다.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내면에만 집중하며 사원에서 조용히 살았죠. 그런 루카를 호르에가 자주 찾아갔어요. 호르에는 가난, 불평등, 권력 남용 같은 사회에 넘쳐나는 불의에 분개하는 혁명적 기질에 열정 넘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왜 그런지에 대한 영적인 답을 찾고 싶었고 이것이 루카를 자주 방문한 이유입니다. 루카는 호르에를 아주 좋아했죠. 그의 열정적인 성격을 좋아했어요. 호르에도 속세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뭔가 지혜롭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는 루카를 존경했고요. 루카는 좀 고독했고 그래서 호르에가 찾아오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호르에는 루카를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그것은 둘 사이에 애정이 많은 데다 루카의 영혼 에너지가 알렉사에게 도움이 되리란 것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루카의 에너지는 알렉사의 에너지와 반대여서 알렉사에게 도움이 됩니다. 루카는 알렉사가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인내심과 고요함을 갖고 있어요. 그 반면 호르에와 알렉사는 전생의 루카에게 다소 부족했던 따뜻함과 활력을 이번 생에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둘은 자신을 잘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 루카를 키울 수 있어요. 그 결과 루카는 오늘날의 세상에 자신의 영적 에너지와 지혜를 드러낼 만큼 충분히 강해질 거고요. 루카의 영혼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 자신의 에너지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뿐더러 또한 이 세상이 매우 필요로 하는 에너지임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취했던 지극히 내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세상 속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예수아가 물러서고 호르에가 파멜라의 의식으로 돌아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나는 젊어서 죽어야 했어요. 한 생에서 우리와 생각이 정반대인 집단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치 변혁을 바라는 혁명 집단의 일원이었어요. 혁명 사상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은 적이 많고 폭력도 불사했어요. 심지어 어린 자식들이 있다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무고한 남자도 죽였어요. 나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는 단지 정부가 두려워서 감히 정부에 대항하지 못했던 것 뿐이었어요. 나는 눈꽃만큼의 연민도 없이 그를 죽였어요.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보았죠. 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사고인가요? 내 영혼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아내와 어린 자식으로부터 찢겨져 나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직접 체험하기로 했죠. 직접 체험해보니 끔찍했어요. 하지만 내 계획의 일부였으니까. 죽고 나서 조금 지나자 잘못이 바로 잡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정적 트라우마는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길잡이 영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죽은 데에는 알렉사와의 역학관계를 바꾸는 것 외에 다른 이유도 있었던 거네요. 내가 물었다. 네, 그래요. 내 개인적인 카르마와도 상관이 있었죠. 여러 이유가 섞여 있었어요. 알렉사는 영혼의 수준에서 당신의 이른 죽음에 동의했나요? 네, 동의했어요. 우리가 저쪽 세상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아주 깊이 이해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희생이 따를 테고 큰 슬픔을 주겠지만 셋 모두에게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는 데 동의했죠. 호르에,
그렇다면 차원간 양육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요? 차원간 양육은 이번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나의 길잡이 영들이 말해줘서 처음 알게 되었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기쁘긴 했지만 그 의미를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늘 루카의 에너지장 안에 있어요. 지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아직 어린 동안에는 부모와 아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엄마와 아이 사이가 그런데 아빠도 아이에 대한 마음이 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이와 연결 상태로 있으면서 아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감지하죠. 일종의 의식의 각성 같은 것이 아이와 보이지 않는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에너지 줄이 루카와 나 사이에는 여전히 건재해요. 여기 내가 있는 이쪽의 삶에서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루카는 항상 내 의식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길잡이 영들과 여행하며 우주의 다른 장소와 영역들에 대해 배울 때도 나는 항상 루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좀 덜 강렬하게요. 나는 루카가 언제 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느껴요. 루카의 두려움, 불안, 슬픔이나 여타 강렬한 감정들이 느껴지면 나는 그 즉시 아이 곁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아주 다르게 흐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루카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들에게 줘야 하는 남성 에너지도 보낼 수 있고요. 역설적이게도 살아있을 때보다 여기서 아이를 더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빛과 이해의 영역인 이곳에서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편으로는 아이의 눈을 보고 말하는 직접적인 교류가 그립기는 하죠. 하지만 루카는 민감한 아이이므로 마음속으로 나를 감지하고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다 커서도 그런 열린 마음을 잃지 않고 나와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차원간 양육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내 영혼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요. 차원간 양육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은 간섭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상대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주며 삶에서 얻는 지혜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렉사와 루카에게 느끼는 사랑은 아주 순수한 사랑이에요.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못해 여전히 슬프고 비애가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비애가 결국에는 나의 선생이 되어 나로 하여금 영혼과 접촉하면서 더 균형 있게 살아가게 해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호르에는 옆으로 물러났다. 이제 예수아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돌아왔다. 내가 물었다. 예수아, 루카는 태어나기 전에 아주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고 육체를 가진 엄마와 저쪽 세상에 사는 아빠에 의해 양육되기로 계획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그것은 루카의 계획이었어요. 예수아가 대답했다. 루카는 알렉사와 호르의 영혼 계획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루카는 호르에를 사랑하고 영혼 수준에서 그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 연결은 바로 루카가 사제로 있던 전생에서 둘이 쌓은 우정의 산물이죠. 루카는 호르에가 자신의 영혼 계획에서 이루고자 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닥치면 힘들긴 하겠지만 자신이 아빠의 죽음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어요. 지금의 루카는 엄마인 알렉사의 슬픔에 영향을 받고는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빠가 자신을 위해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알렉사는 루카가 끔찍한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보아야 합니다. 루카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이보다 훨씬 지혜롭고 섬세한 소년으로 자랄 겁니다. 호르에를 사랑하고 호르의 유전자와 에너지장 속에 자신의 에너지를 각인하고 싶었기에 루카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호르에를 이른 나이에 잃는 경험을 하는 것만큼이나 루카가 원한 또 하나의 경험은 알렉사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였어요. 이들 두 사람의 대담하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바로 그가 영혼 수준에서 추구하는 것이고 또 그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루카는 알렉사도 전생부터 알았나요?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아주 짧게요. 예수아가 대답했다. 알렉사는 한 전생에서 루카의 정수를 여성 형태로 임신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유산했죠. 지구에서 서로를 알아갈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의 영혼이 만나는 경험은 했어요. 그때 임신과 유산을 한 이유는 그렇게 서로의 에너지를 교환하며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너무 일찍 헤어지게 된 것이 둘 다 매우 슬펐고 이것이 이번 생에서의 또 다른 만남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알렉사는 루카에게 저 새 좀 봐. 나무 사이에 저 빛 좀 봐. 바람 소리를 들어봐. 아빠가 저기 계시네. 라고 말한다. 이 말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다. 실제로가 그렇다. 이 우주에는 하나의 존재만이 있으며 이 하나의 존재가 취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수많은 형태들 사이에는 어떤 분리도 없다. 호르에는 산뜰 바람에서도 빗방울에서도 모래알 하나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파도는 바다에서 분리될 수 없고 햇살은 태양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진리를 온전히 알기에 호르에는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수만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가 올 수 있다고 말한다. 어쩌다 우리 앞에 날려온 깃털이나 이파리 하나, 우연히 보게 된 하트 모양의 구름,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새나 다른 동물. 이 모두가 하나의 존재가 그 의식의 다른 부분, 즉 당신의 자신의 의식을 새겨 넣고 있는 것이다.